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요청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교착 국면이 정상 간談판으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급부상하면서 다음 주에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네 번째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정상들이 나섰네요. 예. 다른 방법은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밝힌 거로 의하면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서신의 목적이 두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경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허락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친서 해서 내용을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백악관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아마 더 내밀한 이야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형식적인 이야기였으면은 뭐 지난번처럼 또 공개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내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밀한 부분이 일말의 기대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뭐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이제 백악관이 즉시 이제 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긍정적이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북미가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종 결단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겨루를 하다가 최종 결정은 지도자들이 해주는 이런 걸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이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실무 협상에서 결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조율이 있다고 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보고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긍정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가 끝나고 이제 진일보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달콤한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국내 정치적 입장으로 본다면 측면에서 본다면 즉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 그다음에 뭐 책 발간된 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칼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경제 상황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좋은 게 이제 미국 어떤 그 일반적인 정치의 현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이번에 이제 어떤 그러한 논란에 인해 가지고 이제 몇 프로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도덕성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여론이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그런 기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에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국면 전환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 성과를 홍보하는 발걸음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간 선거를 보면 일단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스타 정치인이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민주당 측이든 그렇게 공중전을 통해서 전세가 바뀌거나 중간 선거의 결과가 바뀌지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약세라서 아주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선거인 거는 맞는데 결과 이거 나오고 난 후에 이것을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졌다 소리 듣기는 싫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일단 달콤하게 호재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지난주가 발표된 거 보면 36% 지지율입니다. 지난달보다 한 6%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수행한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면은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명확하게 언제 할 거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라고만 일종 이야기한 거 조율중이다. 있어서 예. 이걸 노하는 순간 이 대화 분위기의 협상자의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싫어서라도 일단은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제 할 건지 어디에서 할 건지 의제를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 다음 수순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는 거는 전략적으로 뭐 틀린 결정은 아닐 겁니다. 예,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관련해서 구체적 합의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신경전이랄지 신랑이랄지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글쎄요, 북미가 원하는 어떤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하도 공공하니까 훨씬 더 긴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엄청 막 이야기를 많이 예. 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딱히 그렇게 희망을 가질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뭐 기획하는 게 이제 미사일 시험장 폐쇄한다는 이야기 그 하나 더 나온 이야기 정도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다시 그 수준의 아주 추상도가 높은 수준의 합의 정도만 내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했지만 언제 할 건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그 공란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비건 대표 그래서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또 그 실무 협상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잘 돼야지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지금 언제 될 거다 뭐좀 100%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성사 가능성을 100%로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유보적인 사항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핵신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최고 관심인데 그래서 어떤 일괄 합의 아니면 어떤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검증, 신고, 폐기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단계별로 북미가 협상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미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 측에서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중재안으로 내세운 것이 아무래도 뭐 새로운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제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이 내세웠던 부분에서 한 발짝 정도만 물러나서 이제 그 서로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제 대북 특사단에 올라가서 중재안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내놨기 때문에 예. 그 긍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계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속을 하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나중에 이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2차 정상회담 그 요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북한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도 1차 정상회담 마찬가지로 물론 1차 정상회담은 이제 그 북미 현지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그것만으로 정책 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를 둘 수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백악관, 즉 미국 측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 재방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그 협의상이 좀씩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측이 판단했을 때 북한의 즉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어떤 초기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 세세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특사 방북 때 결과를 보게 되면요. 저는 볼 때는 긍정적인 그 임기 내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게 있었는데 사실 원문 이 특사의 정우영 특사가 이제
브리핑할 때 그 원문을 찬찬히 문구를 읽어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의 방점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이 부차적인 설명이 있는 비핵화, 임기 내 비핵화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김 위원장은 여전히 아직도 미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하면 나는 의지는 있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좀 증명시켜주는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 미국의 조치, 종전선언을 비롯한 선 미국의 조치를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풀릴지는 저로서는 매우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실무 간의 협의가 좀 있어야 북미 회담, 정상 간의 회담도 좀 더 구체화될 것인데 북미 회담은 정상회담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정은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의 일정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 협상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북핵 협상의 스타일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실무에서 합의를 하고 이제 정상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그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잘 알려진 건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시스템을 정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제 최고 지도자가 결정해주고 그 후속 이행 조치를 실무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뭐 효과적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도 그것에 잘 부합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하면 큰 틀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비핵화 의지가 있고 진전해 나갈 것이다. 이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밑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 간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저희가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 뒤쪽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중국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판문점이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도 있고요. 자, 원장님.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날짜, 일정, 그다음에 장소. 뭐 두 가지가 다 궁금한데 일단 장소 문제. 글쎄요. 지난번에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냐 아니면 평양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이냐 평양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우선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두 양 그 정상 간의 이제 심증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워싱턴에서 하게 되면은 폼페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대단히 좋은 분위기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 홍보 워싱턴에서 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본토 중심부, 그냥 뭐 미제국주의라고 말했던 중심부에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대단히 큰 정치적 효과를 얻게 되고 뭐 혹여 거기에서 뭐 의회 상하 양원 연설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적 효과는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효과가 높다는 것은 반면에 내용이 약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두 정상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워싱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요. 반면에 평양에서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정치의 합의를 끌어낼 자신이 있을 경우에 평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예측하면서 제가 늘 말했던 것이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문제 해결의 합의 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담 장소가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두 정상이 만날 정도라면 두 장소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큰 성과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발표를 할 정도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6.12 정상회담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친서가 들어간 다음에 백악관 그 대변인도 이제
그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런 강한 어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뭐 처음 그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만남이고 그리고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만난 여건도 있고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싱턴으로 저기 낙점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강하게 원하면 뭐 그것을 뒤집을 강한 명분이 없는 이상에는 따라가 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년간의 적대 관계에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적 그 상징이고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직접적으로 이제 초청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그 따르는 그 정치적인 성과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정상회담과 다르게 2차 정상회담은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아무런 대책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들여서 정치적인 쇼만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그 나중에 올 후폭풍은 워싱턴에서라든지 미국 여론이 들끓게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그 응답을 북한으로 받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한 번 압박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워싱턴을 초청해 줄 테니 그에 상응하는 그 성과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초청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많이 수용해 달라. 이렇게 또 압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강한 자신감의 표현과 더불어서 강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많은 의미도 있고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먼 거리를 또 비행을 해서 가려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국 측에 또 비행기를 또 빌려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현실적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에 또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또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어떤 다른 뭐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서는 거꾸로 보면 있는데 자연스럽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어떤 그러한 또 정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푸틴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아있고 하니까 이번에 갈 때는 러시아 비행기 타고 가서 중국에 한번 등도 없고 이번에 러시아 등도 있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효과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뭐 거의 공식화되고 하고 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글쎄요, 어깨가 무겁다고 할까요? 지난번하고는 완전 상황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중재자 역할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우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저변에 깔려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한국 간의 좀 이 역할 분담 같은 이 논리가 계속 저번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4월 정상회담, 6월 정상회담 두 번의 시리즈 회담 때도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워싱턴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걸 종결 짓도록 만들겠다는 게 우리 구상이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포뮬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신뢰 구축 방안 이쪽에 사실은 방점을 많이 두고 핵은 지금 크게 지금 무게를 안 두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만약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되는 구도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죠.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지난번에 첫 정상회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한 또 매우 구체적인 합의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국내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정상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부담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내용까지 좀 중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해내야 앞으로 북미 대화에서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뭐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결단이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이제 그걸 명문화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확실한 그 결단을 내달라. 즉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하고 신뢰를 끌어내 줄 테니 이제 믿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 그래서 중재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거 생각을 하고요. 정상 간의 논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무 사항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달라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전의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다른 것은 이제 저는 좀 원장님과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그 북한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서의 어떤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 성과라든지 이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 핵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북미 협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칩 니고시에이터 수석 협상가가 되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등에 업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과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북핵 협상에 필요할 때 나서서 이제 적극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잠깐만요, 원장님. 자, 남북이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가 모레 문을 엽니다. 네, 통일부 관련 발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9월 14일 오전 10시 반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소식 행사는 식전 행사, 공식 행사로 진행이 되며 남북 각각 60여 명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측은 통일부 장관 등 초청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북측은 리성권 고위급 회담 단장과 부문별 회담 대표 인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우리 측 기자들의 취재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행사장 설치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여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9월 14일 개소식 이후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교섭 연락 업무, 당국 간의 회담 협의 업무,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의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소식에서 고위급 회담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 교환할 예정입니다. 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임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소장은 주 1회 정례 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 해결해 나가는 상시 교섭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 소통 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 14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양측에서 조명근 장관 그리고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고요. 이 소장은 차관급 인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14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거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14일 날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불편했던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기와 유류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좀 미국에서도 이게 제재를 좀 이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비건 대표를 만나서도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터치는 안 했지만 연락사무소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준에 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벌써 미국에서 조율이 된 상황이어서 어제쯤에는 다 결말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사실은 연락사무소지만
이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 두는 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당장은 이제 이게 연락 사무소에서 개성해서 두 개 두어서 이것이 소통이 원활해지고 남북 관계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 이것이 서울과 평양의 대표부가 서로 될 것이고 예. 또 미국 간에는 또 서로 간의 대표부가 워싱턴과 평양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수순의 이제 첫 번째 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예, 첫 발걸음을 네, 뗐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 것 볼 수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뭐 원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요. 이제 그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 진전보다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된 부분이었긴 하지만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또 불일치 부분이겠죠. 남북관계, 북미관계 진전의 불일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준 부분이고 이제 우리 정부가 그것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우려를 많이 불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이제 북미관계도 잘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미국 측이 이해를 해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